자, 글자를 꾸며달라는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데, 자, 제가 이제 div라는 녀석을 선택을 해볼거예요. div라는 녀석을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폰트 사이즈를 조금 넉넉하게 한번 줘볼 건데 140픽셀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div라는 녀석이 품고 있는 이 텍스트가 이런 식으로 글자가 커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글자 하나하나가 140픽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안과 영 해가지고 글자 하나하나가 140픽셀이다 라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것도 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잘하신 건데, 제가 여기다가 div를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다가 자, REM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폰트 사이즈의 10배를 준다, 배수의 크기를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div 이렇게 있고 ASML이 현재 이렇게 있는데, 지금 div를 몇 명을 찾아가는 거예요? 한 명을 찾아가는 거예요? 두 명을 찾아가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지금 이거 이렇게 검색을 하면 몇 명의 div가 검색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몇 명의 div? 한 명의 div밖에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이 녀석한테도 폰트 사이즈를 줬고 이 녀석한테도 폰트 사이즈를 준 상태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속성 중에 어떤 속성이 들어갈까요? 코드라는 거는 무조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코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라는 걸 부여하기 전에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div 검색이 돼가지고 얘한테 폰트 사이즈를 140픽셀을 부여를 하지만 그 다음에 동일한 div한테 동일한 속성 값을 줬을 때는 밑에 나온 녀석이 이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면 이 녀석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보면 지금 10REM이 이런 식으로 적용된 건데, 제가 이거를 좀 더 키워볼게요. 20REM이라 해가지고. 자, 그러면 더 커지겠죠? 그죠? 자, 지금 얘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지우면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140픽셀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아래에서 위로 실행되거나 어떤 특정 코드가 읽히지도 않았는데 아래 코드가 실행되거나 그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무조건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CSS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들 우선순위라는 걸 배우긴 할 건데, 그 우선순위를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 디자인을 부여하는 게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은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동일한 속성, 동일한 엘리먼트를 검색하고 그 엘리먼트에 동일한 속성을 부여했을 때는 밑에 나온 속성이 이긴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라는 게 있어요. 폰트 웨이트라는 거는 여러분들 글씨의 굵기를 설정하는 녀석이라고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녀석의 기본값은 노멀입니다. 자, 노멀을 주게 되니까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볼드라고 이렇게 줘버리면 어떻게 된다? 글씨의 굵기가 이렇게 굵어지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폰트 웨이트 볼드가 바로 글씨의 굵기를 주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웨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숫자로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300 정도 뭐 글씨 굵기를 주는 것도 가능하고, 400, 그 다음에 500 해가지고 숫자를 줘가지고 조금 세밀하게 글씨의 굵기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 웬만하게 굵기를 주지 않을 거면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볼드를 많이 쓴다라는 거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폰트 웨이트 볼드는 해당 글씨의 굵기를 설정하는 속성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레터 스페이싱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레터 스페이싱을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30픽셀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글자가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00픽셀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벌어지죠. 그러면 레터 스페이싱이라는 건 해당 글자의 자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글자의 간격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 한 다음에 드래그 해보면 요만큼의 글씨의 간격이 벌어지는 거 볼 수가 있죠. 0도 마찬가지요. 자, 이거를 근데 여러분들이 음수로 당겨버리면, 마이너스로 당겼을 때는 어떻게 된다? 당연히 좁혀지는 거예요. 글자의 자간이 조금씩 좁혀진다. 즉 내가 마이너스 20픽셀만큼 글씨의 자간을 줄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터 스페이싱은 뭐다? 자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섹션 아트 폰트 사이즈를 10REM이라고 한번 해볼 거예요. 10REM 이런 식으로 글씨의 크기를 부여할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글씨의 크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배를 준다라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보통 컬러를 줄 때 여기다 레드, 뭐 블루, 그린, 퍼플 뭐 여러 가지 단색의 컬러를 부여하게 되면 걔네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양한 색상을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색상을 표현하기 한계가 있어서 나온 게 뭐냐면 RGBA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RGBA는 뭐냐면 앞에 R, G, B 뭐예요? 레드, 그린, 블루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는 알파 값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레드, 그린, 블루 해가지고 속성을 0부터 255까지 주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0부터 255까지 여러분들이 주는 게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색을 뭐 조합하다 보면 그 색의 조합이 한 6만 5천 개, 또 그거보다 더 클 수도 있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여튼간에 거의 한 6만 개 이상 정도의 이제 색을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다. 근데 그 색을 여러분들 다 외워야 되냐? 아니에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거는 미련한 짓입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255, 그 다음에 255, 255라고 줄 거예요. 자, 그러면 25, 25, 25 이게 제일 센 이제 속성이란 말이에요. 0부터 255라 했잖아요. 255 이상, 즉 255 초과해서 주는 건 의미가 있다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이거를 256, 257, 270 이렇게 쓰는 분들은 이 개념에 대해서 완전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에요. 자, 근데 빛의 삼연색에 따라서 우리가 빛의 그 레드, 그린, 블루를 제일 세게 주게 되면 뭐예요? 하얀색이죠. 하얀색. 그죠? 지금 하얀색인 겁니다.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안녕 드래그 해보면 여전히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지만 지금 글씨가 하얗게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이걸 0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0을 주게 되면 제일 채도를 낮추니까 뭐예요? 검정색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은 알파 값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여러분들이 0.5라 하게 되면 이건 뭐냐면 반투명이에요. 반투명. 회색으로 변한 게 아니라 이 1은 투명도를 설정하는 건데 1, 0.5, 0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정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은 아예 안 보이는 거고요. 0.3 하면 조금 더 투명하게 만드는 거고 0.5 하면 아예 반투명, 그 다음 1은 아예 불투명하게 만드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치를 어떻게 조절하냐에 따라서 글자의 색상의 투명도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레드 같은 경우는 R을 여러분들이 제일 세게 부여하게 되면 이제 뭐예요? 당연히 빨간색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린을 제일 세게 주게 되면 초록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블루를 제일 세게 주면 어떻게? 이제 파란색이 나온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레드랑 파란색을 같이 세게 주게 되면 어떤 색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자주색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색상을 여러분들이 조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어느 세월에 이걸 여러분들이 일일이 색상을 조합하고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서는 컬러 피커라는 이제 색상을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사이트 이런 식으로 도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도구를 선택해가지고 내가 이제 원하는 글자의 색상을 조절해서 부여하는 게 가능해요.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색상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보면 RGB라는 게 있습니다. 1은 그대로 냅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원하는 요 RGB에다가 부여하면 해당 글자의 색상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컬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기 헥스라 해가지고 글자를 여러분들이 뭐 16진수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6진수로 이런 식으로 샵을 줘가지고 글자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데 동일하게 여기다가 컬러를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글자의 색상을 이런 식으로 16진수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런 걸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샵 쓴 다음에 샵은 무조건 16진수를 말하는 건데 FF00, 00, FF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RGBA랑 똑같아요. 앞에 이제 이 샵을 일단 붙인 다음에 앞에 두 개 있죠. 요 두 개는 뭐냐면 바로 레드를 말하는 거고, 이 두 개는 그린, 이 두 개는 블루, 이 뒤에는 A, 알파 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16진수를 줘가지고 내가 컬러를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세월에 다 외우고 있어요. 외우지 마세요. 컬러는 이런 식으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컬러 그냥 조합을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RGBA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 레터 스페이싱에 대한 개념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